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예, 금요일이죠. 이제 주말인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금요일 날이라 그래가지고 일이 좀 아무래도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주말에 선적될 거라던가 견적이라던가 그런 거 나가느라고 금요일 날에는 글쎄 한 일찍 끝나도 7시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 7시 반? 뭐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규직대 얘기입니다. 정규직대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뭐 일하던 윗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동료들이랑 맥주 한잔 하러 이제 금요일에 가서 가도 도착해도 8시 넘었어요. 그때는 8시 넘어서 몇 잔 마시다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고 슬프긴 합니다. 어쨌든 금요일인데 제가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들을 쭉 보면서 이제 돌이켜 보다 보니, 일단 뭐 조회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던 영상이 이제 포딩 영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그 영상이더라고요. 조회수가 200회가 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포딩 영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2탄 2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포딩 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주로 뭐 방식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포딩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일반적인 얘기 말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일단 포딩 영업은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어요. 무조건 오더가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사실 맞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은 숫자가 나와야지, 실적이 나와야죠. 그쵸? 숫자가 실적이니까. 그래야지 잘한 거지.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숫자가 안 나오면, 글쎄 뭐 회사 입장에선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개월 일하고 결과 없으면 나가라고 하는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영업할 때는 한 6개월? 뭐 심지어는 1년까지 기다려주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랑 협의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아예 깔끔하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다려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터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게 서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합의가 되는 게 낫고요. 이제 회사나 사장 중에 제일 치사한 경우가 안 건드린다고 해놓고서 중간에 자꾸 뭐 속된 말로 겐세이 놓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것저것, 이제 뭐 방식이 틀리다, 뭐 왜 이런 거 안 하냐 그런 건데, 사실 결과만 나오면 방식 갖고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사장들도 원하는 게 실적이랑 돈이기 때문에, 아니 뭐 결과가 좋은데 영업 실적 잘 나오는데 뭐하러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일단 무조건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게 포워딩 영업이고, 예전에 제가 직장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뭐 거의 한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런 얘기니까 실적이 회사에서 제일 좋았어요. 뭐 그 당시에 혼자 한 2만 불 했거든요. 그럼 되게 잘하는 거죠. 엄청 잘하는 거죠. 그 당시에 2만 불이니까. 근데 속된 말로 되게 싸가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장이 얘기하는데도 귀뚱으로 듣고, 뭐 한마디로 그냥 싸가지가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데도 회사에서 어떻게 터치를 못했죠. 왜? 실적이 좋으니까. 예. 실적이 강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적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사실 다 통합니다. 뭐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보내놓고 또 아쉬운 사람도 많이 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딩 영업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친한 형님이 권해서 했어요. 원래 업무 보다가 영업할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도 그 형님이랑은 종종 뵙습니다. 그 형님이 영업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이 권해가지고 이제 같이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그 형님 항상 고마운 게 한 3개월 정도는 저를 데리고 다녀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업무 하다가 영업하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영업 가가지고 뭐 미팅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뭐 무슨 그게 뭐 대본이 써 있는 거를 뭐 서점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멘트라던가 아니면 세일즈콜 하는 방법이라던가 견적 주는 방법도 사실 그 형님한테 다 배웠어요. 그리고 뭐 영업하는 사람들 말이 다 제각각 다르고 뭐 어떤 사람 얘기가 좀 좋을 수도 있고 저한테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형님이 알려준 방식이 제가 볼 때는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한 90% 이상 다 맞았어요. 도움도 됐고. 그리고 뭐든 그렇지만 배울 때는 가르치는 사람 의도대로 배워야 됩니다. 괜히 중간에 잡소리하고 이건 이렇대 저건 이렇대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태도는 좋지 않고 일단은 제가 이 형님한테 배울 때는 그래도 잡소리 안 하고 맞다가 배웠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제 대가리 좀 커지고 좀 실적 나오면서 이제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울 때는 찍소리 않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배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일 한 3개월 동안은 미팅을 그래도 그때는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두세 군데 잡아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서울 경기권 그 형님 차로 해가지고 다 돌고 뭐 굉장히 감사하죠. 운전까지 해주시고 같이 가서 미팅 들어가고 누군데 둘이 같이 가서 또 미팅 뭐 포딩 영업사원 보시는 분 중에 아시겠지만 미팅 둘이 가면은 그래도 좀 덜 어색하거든요. 둘이 가면은 할 얘기도 많고 인원에서 뭔가를 뭐 그쪽 하주 쪽에서도 뭐 두세 명 나올 수 있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유리한 건 있어요. 그래서 두세 명이 같이 가서 미팅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야 요즘은 당연히 혼자 가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 형님이랑 둘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2, 3개월 다니다 보니까 실적이 뭐 100만 원, 200, 300, 400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한 1년 만에 그래도 한 400까지 올린 것 같아요. 뭐 그 후에 이제 만불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딩 영업의 기본은 일단 만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불을 만들어서 그 위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만불을 못 만들고 이 바닥에서 사라지느냐 그 차이인데 일단은 뭐 만불은 그 후 얘기고 저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하면서 한 400은 한 것 같아요. 매달 뭐 평균적으로 뭐 300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힘들게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팅 가서 전화해서 미팅 잡으면 미팅 가서 같이 미팅하고 뭐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이게 눈 감고도 미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가서 사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인사하고 저 누군데요 누구에서 온 누구입니다 뭐 누구 대리입니다 뭐 운임 잘 드릴게요 어디서 어디 하세요 견적 드릴게요 이메일로 견적 드릴게요 뭐 LC 해상 LC에 수출이면 뭐 부산에서 뭐 나바샤 인도 나바샤바 가는 건 그 드릴게요 뭐 CIF인가요 뭐 디테일 주세요 그런 거죠. 지금은 그냥 눈 감고도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떨렸죠. 저도 속으로 떨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여유가 생겨서 아이 뭐 안 나와도 그만이지 뭐 딴 데 하면 되지 그러지만 그때는 참 업체 하나하나 미팅이 절실했어요. 절실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때가 16년인가 17년인가 하여튼 엄청 추운 날씨였는데 밖에 서 있으면 그냥 손도 너무 시렸고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전화도 하고 뭐 그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밖에서 그냥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차 밖에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온 적이면 너무 춥고 그러니까 경기권이었는데 아무래도 시내보다 이제 경기권 가면은 좀 이렇게 조금 도시에서 떨어진 데는 이제 산골 같은 데도 이제 업체들이 있거든요. 공장 같은데 그런 데도 가고 뭐 김포 그런 데도 많이 갔었죠. 참 그때 생각하면은 서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지금의 제가 조금은 지금은 여유 있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주변에 영업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상 거의 안 움직이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는 걸 이렇게 주워 먹는 식으로 있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것도 자기네 방법이죠. 다 각자 개성이 있고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분들은 실적이 안 올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실적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꼭 어디 차를 타고 미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화를 하든 뭐 노력을 하든 뭘 움직이든 누구 아는 사람 가서 뭐 바짓가랑이를 자꾸 붙잡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된 업체에서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뭐 견적을 물어보든 오더를 주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너무 백이 좋아가지고 뭐 누가 아는 사람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오더 받으면 좋죠. 그게 아닌 이상은 그 백도 실력이긴 해요. 백이랑 운도. 그런 움직여야 돼요. 저는 백이랑 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움직이지만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회사 이름이랑 자기를. 그래야지만 거기서 필요할 때 연락을 주는 거지. 한 1000군데 가서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요, 요즘도.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미팅 가서 뭐 쭈뼛쭈뼛 거리면서 가서 그때 참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냥 가서 쭈뼛쭈뼛 얘기하고 저 누군데 오더 뭐 물건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저는 두 번째 방문할 때부터 이제 이것도 그 형님한테 배운 건데 초콜릿 같은 거 뭐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빼레로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 수입 초콜릿 뭐 독일이나 벨기에 초콜릿 같은 거 한 5,000원 만원짜리 사서 이렇게 드렸고 참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하긴 한데 그때는 참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차에 쟁여놓고 겨울에야 뭐 안 녹으니까 여름에는 좀 종목을 바꿨죠. 다른 걸로 안 녹는 걸로 그렇게도 다니고 또 지금 어떤 회사에서는 또 그 마트 가서 한꺼번에 한 10만원 20만원씩 산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딴짓하는 거 아니냐고 법인카드. 하여튼 그런 오해도 당하면서 참 초콜릿도 열심히 사 나르고 왜냐면은 음료수를 보통 많이 주는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알려준 형님도 초콜릿이 낫다고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초콜릿도 많이 주고 뭐 그랬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영업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시적이 올랐고 중간에 이제 슬럼프도 있었어요. 슬럼프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이 일을 할까 말까 그냥 차라리 이런 물류 영업 말고 조금 큰 회사 있잖아요. 큰 물류 회사 가서 그냥 개기는 식으로 그냥 버티는 거 관리 영업이나 아니면 업무 쪽 영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실화주 만나서 필드에서 뛰는 영업 말고 내가 잡아야 되는 그런 영업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연봉도 좀 괜찮고 안정적인 데 다니까 그래서 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웃거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나가서 영업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면접 보고 온 적도 있죠 사실은. 그런 적도 있는데 흘러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회사에서 이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푸어딩 영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냥 제가 어떤 푸어딩 영업 처음 시집하시는 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면 저는 그러겠어요.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 요즘 자료 많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데 회사 이름 쳐도 그거에 관련된 동종업계 회사도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전화 쫙 돌리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푸어딩 영업 시작을 못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전화 쫙 돌리고 그 중에 걸리면 미팅 가고 안 걸리면 뭐 메일이든 보내든 그 회사 주소에다 뭐 회사 소개서를 보내든 뭘 하든 뭐든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푸딩 영업은 그래도 조금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밥 사주고 데리고 나가서 뭐 꼰대같이 뭐 이렇게 골프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보기 좋아 보이는 영업 있잖아요.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영업 아니면 뭐 그런 조그만 업체 가지 말고 큰 업체 우리 하자. 글쎄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큰 업체는 나오기도 힘들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데는 그냥 이렇게 꼭 작은 업체들 뭐 작은 업체 큰 업체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조금 작은 업체들 LCA 하나든 뭐 항공물량 소량이든 수입 소량이든 작은 업체들 영업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플랜 B로 갖고 끼고 가도 돼요. 근데 그런 큰 업체만 매달리다가는 처음에 실적이 안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다 이제 잘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작은 업체라도, 뭐 하다못해 50불, 100불짜리 남겨주는 업체라도 매출이 아니냐, 영업이익이요, 실적이요. 그런 회사들을 여러 군데 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회사 50불, 100불이 300불 되고, 500불 되고, 1000불 되고, 1000불이 2000불, 3000불, 5000불, 만불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하고 일단 건수 늘리는 거 BA 건수 오더 건수 늘리려고 하고 작은 업체도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뭐 큰 업체 가자, 뭐 어디 여기 멋있는 뭐 누가 봐도 아는 업체든 뭐 그런 아니면 중견기업 그런데 뭐 그런 히든 챔피언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분들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어느 순간 없어지시더라고. 그래서 영업은 크든 작든 자기가 전화해서 미팅할 수 있는 데는 다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죠. 전화만 해도 별의별 반응이 다 있어요. 근데 물론 요즘 세상이 좋아진 게 절대 전화한다고 뭐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짜증 부리는 사람도 되게 드물어요. 그냥 쓰는 데 있으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그나마 조금 뭐 그게 예의 없는 경우도 아니지만 좀 상대적으로 예의 없는 경우고 요즘 정말 좋아요. 전화해도 다 받아주시고 뭐 누구 담당자 해외 영업이나 무역 담당자 찾으면 바꿔주시고 그리고 쓰는 데 있어도 정중하게 우리 쓰는 데 있으니까 미안하다 전화하시지 말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화하기 되게 좋아요 사실. 욕 같은 거 그건 상상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전화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퍼즐 영업은 이렇게 좀 진득하게 꾸준히 그리고 거절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물론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당연히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죠. 속상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거절당하고 참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고 거절당함으로써 해가지고 또 오기가 생기죠.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포딩 영업이 정말 난 안 맞아. 죽어도 못하겠어. 이거 내가 퇴근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분들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성취감이 있고, 내 거 생기는 보람, 그리고 내 거래처, 조금씩 이렇게 돈 버는 재미, 시장 나가서 인센티브 타고,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젊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안티 생길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귀한 사회니까. 나만 나는 귀해.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사회예요. 나는 누구한테도 나쁜 얘기 들으면 안 되고 거절당하면 안 되고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대기업 가야 되고 의사 변호사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 공부하는 거고 사회라는 거는 모두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꼰대 같은 얘기 그 꼰대 같은 얘기로 빠지네. 사회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유토피아가 천국이 아닌 이상 내가 나가서 조금 상처받고 대신 나는 상처를 안 주려고 해야죠 상대방한테. 하다못해 어디 슈퍼마켓이나 어디 가서라도 거기 뭐 점원이든 일하선 분들이 저한테 상처 주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말투에 상처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랑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랑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자랑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랑 세대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안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다 대고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안 좋게 변해간다는 거죠. 저는 영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도 그걸 좀 참고 아니면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서로 이게 인정을 해주고 유두리가 있는 사회지. 아, 나는 절대 거절당하면 안 돼. 나는 귀해. 난 절대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런 사회면은, 그런 생각이면은 포딩 영업도 못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 그 성문 기본 영화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who does themselves. 맞나요? 예. Heaven helps who does themselves. 되게 유명한 영어 속담처럼 그때 외운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영업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같아요. 자기 발로 자기 걸 찾으려고 뛰는 사람은 실적이 생길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실적이 절대 안 생길 것이다. 아, 오늘 너무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